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아대였지 뼈아대. 오늘 그로스 IQ 케이스 스터디 33강. 오늘 어떤 회사죠? 오늘은 좀 저번과 다르게 좀 잘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고프로 회사인데요. 유명하죠? 예, 그 2002년도에 닉 우드먼이 만든 회사인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예, 2002 년이면. 액션캠 회사 아시죠? 왜냐 이게 뭐 고프로는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서 사신 분들 꽤 돼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이게 한참 잘 팔릴 때 2004년도에는요. 뭐 몇 개가 팔렸더라? 1분에 1시간당 1000대씩 팔렸대요. 그러니까 2009년도 고프로 HD 헤어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시간당 1000대가 판매해서 850만 대 그때 팔렸다 하더라고요. 이 새끼도 1시간만 팔았나 또 내가 의심하고. 아니야. 그래서 어디서 개수작 부르려고 또 문구 만들려고. 아니래, 850. 요 1시간만 팝니다. 그래서 850만 대 팔렸구나. 그러게. 야 이거 좋은 작전인데. 네, 1시간 팔았고 우리 1시간당 우리는 10,000개씩 합니다 하면 되겠네. 개수작 부렸네. 근데 850만 개 팔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고프로를 사신 분도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게 또 고프로가 특이하게 유튜브는 기업들이 유튜브를 잘 운영 못 하잖아요. 근데 고프로는 아이템도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 했었죠. 그러니까 레드불과 더불어서 아주 유튜브도 운영을 잘하고, 왜냐면 뭐 다양한 액션캠으로 보이는 게 얼마나 그게 리마커블 합니까? 그냥 이럴 때 여러분 고프로 유튜브를 한번 쳐보고 들어가 보세요. 예. 되게 재밌는 영상이랑 예. 진짜 되게 액션감 넘치는 진짜 고프로스러운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프로가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1년도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1년 시스코 시스템즈가 당시 시장을 주도했던 플립 캠코더의 생산을 중단했다. 그러자 베스트바이는 소비자 전자 제품 범주에 생겨난 제품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당시 직원이 10명에 불과했던 고프로를 채택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베스트바이는 엄청나게 큰 전자 유통회사죠. 하이마트 같은 거, 하이마트 같은 거, 하이마트. 이것은 두 기업 모두에게 커다란 모험이었다. 그렇죠. 베스트바이는 되게 큰 규모인데 이런 작은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에 고프로 직원이 10명이었대요. 베스트바이는 규모가 매우 작은 공급업체와 손을 잡았고, 고프로는 거대한 소매기업에 들어온 대규모 주문량을 소화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를 거의 성공시킵니다. 성공시켜서 이제 그야말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이제 고프로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자주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실력이 뭐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이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이 실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공부합시다, 독서합시다, 글을 씁시다, 뭐 경험합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장 보면 그게 뭐 하나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딱 내실을 갖춰놓고 능력을 갖춰놓으면은 딱 기회가 보일 때 있잖아요. 그거를 확 움켜잡을 수가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실력을 키우라는 것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라는 그 의미에서 키우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고프로 어떻게 했죠? 딱 기회가 왔을 때 큰 규모의 회사와 같이 조인트를 해서 일을 할 때 그거를 해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죠. 기회는 사실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근데 안 보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는 맞박에다가 기회라고 쓰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얼핏 보면은 젠장, AC 뭐 이런 게 써 있지 기회라고 써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이씨 뭐야 꺼져 막 이러는데 기회예요. 그게 자세히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르는 회사, 요즘에 이제 프레젠톡으로 이제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난 더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랑 고 작가님이랑은 체인지 그라운드에서는 월급을 안 받는데 더비에서는 월급을 받아요. 근데 더비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그런 뭐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인포메이셔널 테크놀로지 솔루션 회사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문제에 해답을 주는데 그냥 가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그 기업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수많은 저희는 뭐 사실 컨설팅 업체라고 말하기는 뭐 거의 뭐 부끄러울 정도로 미세먼지 같은 존재고, 뭐 저희 기업 대기업 고객 몇 개 중에는 막 유명한 막 진짜 글로벌 막 컨설팅 업체 막 수십억 주고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그거에 막 10분의 1 단가의 컨설팅을 한번 의뢰를 해본 거야. 믿져야 본전이다 식으로. 한 번에 이제 그런 찬스가 온 거예요. 모 기업 이제에서 이제 의사결정권자 분이 이제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온 거예요. 그럼 내가 이 회사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 막 이제 막 고민을 때리는 거예요. 막
막 만나고 다녀야 되나 사람을? 뭐 이 사람들한테 앱을 깔아갖고 뭐 행동을 추적을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거기서 딱 떠오른 게 뭐냐면은 딱 그게 이제 우리 거의 더비의 첫 매출이거든요, 사실상.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경쟁 업체랑 일단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경쟁 업체는 어떻게 비교해보냐? 요즘에는 데이터가 널려 있어요. 뭐 블라이든지 뭐든지 뭐 이렇게 막 널려 있어, 데이터가. 필요한 거는 수동으로 긁고 그다음에 API를 제공하는데 API에서 끌어오고 아무튼 검색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싹 다 긁어 모아갖고 그 기업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그거를 형태소 분석으로 제가 쫙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 업체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4개 업체의 형태소 분석을 다 때려보니까 그러면 여전히 이제 데이터가 충분히 보면 이게 그 단어 값이 몇 법칙으로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업체마다 독특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A, B, C, D 업체가 있으면은 저희 의뢰 업체가 B였다고 치면은 저희 업체가 두 번째로 보수적이고 A 업체가 가장 보수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A라는 업체라는 말은 진짜 D라는 업체가 가장 자유로워요. D라는 업체가 어떻게 가장 자유롭냐? A라는 업체는 놀랍게도 여기는 군대랑 상관없는데 군대라는 단어가 이 몇 법칙에서 엄청 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엄청 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로우 데이터를 하나씩 다 따져가 보면은 군대 문화, 군대 조직 문화, 군대 문화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형태소 분석을 해서 기업 문화를 쫙 분석을 해갖고 딱 그거를 거기 최종 의사 결정권자 이제 거의 회장님 계셨을 때 이제 그 CEO들이 있을 때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A, B, C, D 업체에서 D 업체가 제일 작은데 이 D 업체가 나는 제일 큰 경쟁자가 될 것 같다. 왜? 조직 문화가 이 3개의 업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나는 심지어 이 업체가 기회가 된다면 이 업체를 인수합병하는 거를 고려를 해보라고 제안도 했죠. 제가 해도. 왜냐면 충분히 인수합병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업체거든요. 제일 작은 업체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와서 조직 문화면은 모양 다 그냥 그 공자를 맹자만 하고 간 거야. 공자를 맹자만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저희 더비에는 정직원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없었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려고 백방으로 사람을 통해서 알아갖고 외주를 구해갖고 돈을 거의 뭐 따블을 주고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이윤을 많이 내고 처음으로 그 회사랑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를 하면서 동시에 한 게 있어요. 동시에 하나가 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딱 했을 때 거기서 저희가 정말 많은 영업이익을 남겼고 컨설팅을 해서 엄청 성공을 하고 고객도 너무 만족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걸 바꿔야겠구나. 뭐 바뀐지 안 바뀐지 몰라요. 그 다음에 왜냐면 그거는 이제 또 조직 문화를 구성하는 건 다른 진단을 분석했지 이제 치료는 또 다른 문제니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는 어떤 저희가 앱을 만들어서 iOS랑 안드로이드랑 다 공급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저희는 역시 그때는 이제 정직원이 이제 저희가 2명일 때입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그때 이제 서버 개발자부터 또 외주로 다 찾아갖고 돈 또 따따블로 주고 해갖고 왜냐면 단기간에 하니까 따따블로 줘도 돼요. 따블로 줬어요. 따따블까지는 아니고 1.5배 뭐 이렇게 줘요. 뭐 따블도 주고 필요에 따라서 많이 주고 아무튼 고생 좀 했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 사람들이 만족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유명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부업으로 했을 때 만족감이 들 정도로 돈을 줬어요. 저희가 저희 우리 홍 이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게 일이 2개가 지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왜냐면은 사람은 병력은 없는데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고객의 요구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서 저는 더비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맨날 신박사 TV 찍어야지 고 작가님 빼야 되지. 이제 고 작가님이랑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앱을 공급을 해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유저를 분석을 해보니까 쓴 사람 안 쓴 사람 나오고 쓴 사람 중에서는 연령대별로 데이터 나오고 그 다음에 연령대별에서도 직급별로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잠재적 인재인지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솔루션을 딱 주니까 어때요? 너무 고객이 또 만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것도 내년에도 뭐 내년이 아니라 이제 다음 진단 때도 필요하면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또 다른 대기업 고객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또 다른 대기업 고객.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가 직원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이제 윤이사 1명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홍이사 1명 이렇게 2명이었는데 겨우인데 윤이사는 그때는 이제 윤이사가 안드로이드랑 iOS 다 만들었고 서버는 우리가 외주를 썼고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도 저희가 외주를 쓰고 저희가 그래서 더비랑 위라는 외주 팀이 20명이 넘어요. 20명이.
그다음에 이제 홍 이사님도 들어오기 전에 그거 이제 지분 받고 들어오기 전에 그 더블로 투잡으로 계속 하고 진짜 이게 시간이 정말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정도로 진짜 숨막히게 돌아갔어요. 왜냐면은 돈은 그다음에 선수금은 받았지만 납기 안에 해내야 돼야 또 돈도 다 계약금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이거 좋은 예네. 우리가 되게 큰 계약이 더비에서 IT 솔루션이 있었는데 우리가 납기 안에 솔루션을 공급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완벽하게 솔루션을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왜? 인력 결국에는 부족으로. 그거는 불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한 만큼 돈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 계약서에 찍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기회를 왔었는데 한번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3타수 2안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런 체인지 그라운드 이런 몇백만 원짜리 일로 많아요. 매일 올 때도 있고 하루에 몇 건 올 때도 있고 그런데 더비 일은 기업의 컨설팅 대규모 일이기 때문에 컨설팅 같은 거는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이 몇만 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다음에 컨설팅 하는 대기업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제가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3번의 기회가 오면 정말 많이 온 건데 저한테 한 번은 날리고 2번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저희가 다음 단계로 나갈 시드 머니를 마련하고 거기서 저랑 고약관님 월급을 받을 수가 있죠. 사실상 이제 그 개발자한테 월급을 주고 남은 건 이제 저희가 다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영업도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도 쓰고 저희가 다 하는 거니까 이제 왜 여러분 데이터가 나왔다고 뭐가 다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통찰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솔루션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게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돈도 얼마 없었고 그다음에 돈도 어디서 끌어왔어야 돼. 진짜 몇백만 원이 아까워갖고 쥐어 짜내서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싸게 할까. 요즘에야 좀 사정이 좋아졌는데 더비도 그때 이제 벌어놓은 돈을 저희가 이제 유보로 쌓아놨으니까 여러분 기회가 왔었어요. 노가다지. 네, 노가다죠. 그때는 저도 노가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체인지 그라운드랑 그 앞에 거랑 얘기랑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블루 A4랑 했잖아요. 컨텐츠랑 플랫폼이랑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비라는 회사가 천천히 들어온 게 더비는 일이 매일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인지 그라운드 일이 매일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유튜브라는 걸로 매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더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를 확실히 아는 상태에서 난 그래도 플랫폼이랑 컨텐츠랑 붙으면 시너지가 나. 그래서 막 뛰어든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 직원들 인건비 어떻게 줄 거며 만약에 심지어 우린 3개 중에 한 번을 놓쳤다니까요. 왜? 제가 일을 너무 많이 따온 거예요. 능력에 비해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고객이랑 중간에 제가 망할 것 같아갖고 잘 협의를 봐서 메탈리티가 떨어진 거지 뭐. 프로젝트를 일찍 종료해서 조금이라도 돈은 받았는데 근데 한 것만큼은 못 받았어요 우리가. 그냥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하죠.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메타인지가 떨어져서 내 능력 이상으로 갖고 온 거니까. 여러분 기회가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한데 기회가 오죠? 그건 괴리예요 괴리. 저는 그걸 최근에 직접 겪었다니까요. 여러분 맨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힘드는 얘기, 좋은 케이스 하면 저는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 성공하는 것 같고 고통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실패하는 게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늘 그래요. 늘 그래요. 문제도 많고 다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실패가 성공보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놓친 기회는 너무 계속 생각나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딴 데가 업계 평균으로 봤을 때 10개 중에 3개 성공할 때 우리는 3.5개 성공하고 4개 성공하고 그러니까 스타트업이고 신생 기업이고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없이 올해 연말에도 직원들한테 그래도 이익 쉐어도 조금씩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사람이 잡는 거고 기회를 발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회는 이마에다가 기회라고 쓰고 오지 않습니다. 짜증, 괴롭힘 이런 말이라고 쓰고 오지 웬만해서 기회는 잘 안 와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또 선순환 구조여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잘하면은 기회가 이렇게 고구마 넝쿨처럼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잘못해갖고 망한 거예요, 사실요. 근데 그게 이제 고구마 넝쿨처럼 들었을 때 그걸 잘 해내면은 여러분도 어떤 큰 시스템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고프로 사례처럼 그다음에 이제 저희 더비 사례처럼 기회가 왔을 때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체인지 그라운드 얘기하면은 저희가
다른 페이스북 업체, 저희도 페이스북 중심 소셜 미디어 업체였는데 다른 데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그러니까 유튜브로 일찍 들어온 데 말고 페이스북만 중심적으로 하다가 유튜브로 넘어온 업체 치고는 그래도 빨리 넘어왔어요, 저희가. 왜? 이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죽는다는 걸 깨달아갖고. 그래서 저희가 히든 에셋, 카드 뉴스를 빨리 동영상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 다음에 컨텐츠 트랩에 빠지지 않고 질보다는 양이다. 양이 질을 결정한다. 복잡계에서는. 그래서 양이 주로 막 엄청나게 쏟아내면서 들어와서 성공을 했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하죠. 이제는 뭐죠? 고객, 여러분 우리 구독자가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퀄리티 베이스로 가죠. 이제는. 고객을 지금 왜냐면 우리가 막 너무 많은 구독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구독자는 진짜 별 안 되거든요. 실천하는 구독자만 가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유지, 그다음에 경력,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동영상 숫자를 줄이고 프로젝트 중심, PD 중심. 옛날에는 이렇게 스토리랑 어떤 이렇게 영상 편집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경험 중심, 체험 중심, 활동 중심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오프라인 활동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미 우리가 예고했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에 이 소셜 미디어에서 뭐 지식 컨텐츠 관련 광고 회사는 다 망했는데 몇 안 망한 회사 3개 중에 우리가 하나죠. 그다음에 지금 사실상 제일 큰 업체죠. 소셜 미디어에서만은 뭐 매스미디어까지 가면 우리가 어림도 없지만 소셜 미디어에서는 지식 관련 업체는 저희가 가장 광고는 크게 하는 업체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는 쉽사리 여러분한테 보이지가 그래서 않습니다. 혹시 오해할 고프로가 지금 주가 보시면 또 고프로도 거의 이제 많이 망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운이 왔을 때 잡는 것이 실력이잖아요. 또 다른 게 있으면 운이 그냥 행운도 있지만 불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운이 왔을 때 버텨내는 것도 능력이니까. 그럼요. 변화에 잘 대응하는 넷플릭스가 그래서 잘 해나고 오고 있는 건데 또 다른 이제 또 시련이 불운이 오고 와서 있죠. 이걸 예. 어떻게 해내냐 중요한 다 건데 궁금해하고 있어요. 예. 근데 고프로는 그거를 지금 못 해내고 있는 거죠. 액션 카메라 워낙 경쟁자가 많으니까 뭐 대한 대체품도 많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드론 카메라 중국의 어디죠? 뭐 DJI 했는데 그 안 돼가지고 지금 되게 힘든 상태에 있거든요. 그럼 불운이 왔을 때 혹은 변화가 왔을 때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케이스 스터디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